이렇게 의미 모이면 멋진 화음이 되는 것처럼 노력이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정말 음이 모이고 노력이 모이면 음악의 음자도 몰랐던 제가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평범한 요고생의 리얼 작곡 도전기가 공개됩니다. 천재의 영역 작곡에 도전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지철 고등학교 1학년 이혜진입니다. 여러분은 작곡가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이돌이자 작곡가로 인정받는 지드래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제 지드래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1년에 저작권료만 9억씩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사람들이 작곡을 많이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만큼 작곡이 하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지코, 김광석, 베토벤 등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붙는 타이틀은 천재인 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작곡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작곡엔 1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작곡하면 낯설다,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작곡을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아이패드를 샀는데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빠가 작곡 앱을 받아준 거예요. 게라지밴드라고 하는 앱인데 처음 보는 악기들도 많고 코드만 누르면 연주 가능한 수많은 악기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녹음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 당시 아이패드 광고로 헐트 앤 소울이라는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당장 앱으로 연주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앱으로 연주해보니 너무 신나서 창작의 욕구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제 노래를 만들어서 꼭 연주해봐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천재들만 한다고 여겨 작곡을 넘지 못할 산처럼 여겼던 제가 어느새 그 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작곡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작곡하는 방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성학, 악보 그리기 등 머리가 아픈 검색 결과만 뜨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검색하다 저는 오, 할만한데? 라고 느껴지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단 작곡을 두 가지로 먼저 나누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코드를 먼저 정해놓고 멜로디를 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코드를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드는 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그 곡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멜로디는 우리가 흔히 노래를 따라 부를 때 흥얼거리는 그러한 음을 뜻합니다. 즉, 코드는 그 곡의 뼈대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멜로디는 그 뼈대에 붙는 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의 예를 잠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고 멜로디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코드를 임의로 C, G로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알맞은 멜로디를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코드를 붙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방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이어서 첫 번째 방법이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그래,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코드를 정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던 빅뱅과 2NE1 악보를 마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악보를 모으던 저는 일정한 코드가 반복되는 노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4개의 반복되는 코드 중 가장 쉬운 C, G, Am, F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본격적인 작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넘게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등교할 때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등교하였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좋은 멜로디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 녹음기를 꺼내 녹음을 하기도 했죠. 또한 엄마를 매일 귀찮게 하며 제 노래를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노래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제 첫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인 만큼 많이 허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가사가 없죠? 물론 가사가 없어도 상관없긴 해요. 하지만 전 이왕이면 가사도 써서 멋지게 제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피하고 손발이 오그라들어 소멸될 것 같았지만 직접 가사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설도 읽고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봐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오빠의 친한 후배 오빠가 제 가사를 보고 폭소를 터뜨리는 바람에 너무 쪽팔려 한동안 작곡 노트를 방치해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가사가 잘 써지더라고요. 진심을 담은 노래를 써서 꼭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들려주진 못했지만요. 게리는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곡이 잘 써진다고 하던데 사람마다 삘 타는 순간, 흔히 영감이라고 말하는 포인트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삘 타는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것도 점차 익숙해져 코드보다 멜로디를 먼저 노래에 붙여 노래를 만들곤 했습니다. 새벽까지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하루에 2~3시간씩 피아노를 치는 등 제 노력도 시간도 많이 투자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도 한 곡, 2곡 완성되는 것을 보면 너무 기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10개의 노래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2곡을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왜 난 멀어지지 않는 건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식어버린다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식지 않는 건지. 완벽한 듯 하지만 모자란 너는 그게 바로 너의 매력인가봐. 이상하게도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어쨌든 네가 내 맘을 알까. 지상과 백지미가 동시에 든 너는 누구라도 친해지고 싶은걸. 가끔은 네가 너무도 좋았어. 웃음이 나와. 어쨌든 네가 내 맘을 알까. 너의 매력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내 맘을 너가 아는지 모르는지 난 알 수가 없지.
어떤가요? 좋아요! 처음엔 작곡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작곡의 천재도 아니고 음악에 막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화성악, 악보 그리기 등 작곡의 정석을 따라 작곡을 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여 이렇게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속담 아시나요? 네! 제게 작곡이란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했고 이렇게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라오지 않고선 오르지 못할 나무인지 모른다라고요. 나무를 오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도 되고, 줄을 이용해 타산처럼 올라가도 되고, 헬리콥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무를 오르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고 할 수 있는데 느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노래로 작곡했듯 여러분도 이 빈칸을 여러분만의 것들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